안녕하세요. 뻘짓 용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노트북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바로 이그닉이 바이북 14X예요. 저렴한 가격대의 14.1인치 메탈 노트북인데요. 전체적인 스펙을 말씀드리면 CPU는 N5000 제미니 레이크, LPDDR4 4GB 램, 그리고 FHD 모니터가 탑재되어 있어요. 보시다시피 디자인적으로는 아무런 불만이 없어요. 전후면 모두 메탈 재질이고 모서리 부분에 엣지를 넣어서 더욱 예쁘게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두께는 1.5cm, 두께 또한 얇은 편이죠. 무게도 직접 재봤는데 약 1.3kg 정도로 가벼운 편에 속했어요. 오른쪽에는 마이크로 SD 단자, USB 3.0 포트, 이어폰 단자, 어댑터 단자가 있고요. 왼쪽 면에는 USB Type-C 단자, 마이크로 HDMI 단자, USB 3.0 포트 1개가 있습니다. 포트 구성은 단순한 편이에요. 다음은 디스플레이인데요. 14.1인치 FHD IPS 패널이 들어갔어요. IPS 패널이기 때문에 상하 좌우 어디에서 봐도 색 왜곡이 적은 편이죠. 실제 디스플레이 측정도 해봤는데 sRGB 99%의 패널로 저가 노트북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꽤 좋은 패널이 들어갔더라고요.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글레어 패널이라서 비친다는 점이에요. 크게 상관은 없는데 검은 화면이 보일 때마다 자기 모습이 보이는 게 좀 신경 쓸 수도 있겠죠. 화면 폴딩은 180도까지는 안 되고 이 정도까지 되는 편이에요. 베젤도 얇은 편이다 보니까 제품도 미니멀한 편이고 화면이 답답하거나 하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CPU는 N5000이 탑재되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CPU가 아니다 보니까 성능이 감이 안 오실 거예요. 노트북 CPU와 비교하면 i5 6300U 수준, 덱스톱 CPU와 비교하면 i3 3세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성능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약한 성능은 아니에요. 한글 파일을 편집하거나 PDF 파일을 보기에는 차고 넘치는 성능이고 웹서핑 또한 그렇게 빠릿빠릿하진 않지만 꽤 무난한 편이에요. 다만 포토샵과 같은 무거운 작업을 할 때 그렇게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한 템포씩 늦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내장 그래픽으로는 인텔 HD 605가 들어갔는데 유튜브에서 4K 영상을 무난하게 볼 수 있는 수준이고 카트라이더 이런 가벼운 게임들은 그냥 돌릴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제가 롤도 해봤는데 FHD 해상도에서 매우 낮은 환경에서는 약 30프레임 정도, HD 해상도 매우 낮은 환경에서는 약 50프레임 정도가 나왔어요. 카트라이더 같은 9세대 간단한 게임들은 할 수 있겠지만 롤과 같은 3D 효과가 좀 많이 들어간 게임들은 플레이가 조금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노트북에서 아무 옵션도 선택하지 않는다면 eMMC 32GB가 들어가는데 SSD를 추가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eMMC와 SSD 속도 차이 어마어마하죠. SSD도 읽기 510MB, 쓰기 460MB로 속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 후면에서 직접 교체가 가능했는데요. 별여사가 있어서 좀 까다롭긴 했습니다. 샌디스크 낸드가 들어간 SSD인데요. D램은 없어 보입니다. 이왕 뒷판을 깐 김에 싹 다 열어봤는데 배터리가 얇고 넓게 깔린 게 인상적이에요. 5000mAh 63Wc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조금 작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직접 테스트해보니까 70% 밝기에서 웹서핑을 4-5시간 정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배터리 러닝타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USB PD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12V에 2A 이상의 보조 배터리가 있다면 보조 배터리로도 밖에서 충전이 가능하거든요. 노트북 안쪽의 전반적인 빌드 퀄리티는 좋아 보입니다. 마감도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고요. 근데 여기서 일반적인 노트북에는 있는 무언가가 없습니다. 바로 펜이 없는데요. 이 노트북은 펜이 없기 때문에 아예 무소음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소리가 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근데 노트북에 소리가 나는 게 하나 더 있죠. 바로 키보드입니다. 키보드도 조용한 편이에요. 타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FN과 스페이스를 눌러서 백라이트를 켜고 끌 수도 있어서 밤에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블루투스도 최신 버전인 5.0이 들어가 있고 웹캠도 들어가 있어요. 지문인식 센서가 있어서 컴퓨터를 켤 때 지문인식으로 로그인하게 할 수도 있죠. 또 윈도우 10 64비트 홈 버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윈도우를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어요.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노트북을 사자마자 바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쓰면서 느꼈던 아쉬운 점도 당연히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램 용량인데요. 램이 4GB가 탑재되어 있는데 좀 작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4GB 램은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요즘 램값이 많이 싸졌을 텐데 8GB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또 하나의 단점은 이더넷 포트가 없다는 점이에요. 랜선을 직접적으로 꽂을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 때문인지 5GHz 와이파이를 지원한다고 강조하는데 랜선을 노트북에 직접 꽂으시려면 이런 만원짜리 USB 랜 카드를 사셔서 직접 꽂으셔야 됩니다. 윈도우가 기본 설치되어 있다는 점은 장점일 수도 단점일 수도 있는데 컴퓨터를 잘 아시고 현재 윈도우 키가 이미 있으신 분들에게는 마이너스인 요소겠죠. 혹시 궁금한 분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면 기본 설치된 윈도우 10은 DSP OEM 버전입니다. 온도는 팬이 없음에도 양호했는데요. 약 30분간 풀로드 상태에서 30도대 중반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면 키보드에서 뜨끈뜨끈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팬이 아예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좋은 수준이죠. 이 노트북의 타겟은 확실한 것 같아요. 메탈 소재로 디자인을 과시하면서도 무게를 놓치지 않아 휴대성을 강조했죠. 13.3인치는 좀 작고 15.6인치는 좀 큰데 싶으면 이 14.1인치가 가장 알맞는 선택지일 거예요. 그렇게 높은 성능이 필요 없고 자주 들고 다니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무게에 무소음이라면 답은 간단하죠. 대학생들에게 알맞는 노트북이에요. 들고 다니면서 강의실이나 도서관에서 사용하기에 무난하죠. 디자인도 예쁜 편이라서 남녀 모두가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보조 배터리로도 충전할 수 있다는 점도 메리트 중에 하나죠. 다만 성능 자체는 정말 사무용에 충분한 정도라 문서 작업과 영화 감상 이외에 게임이나 포토샵 같은 무거운 작업이 힘듦은 감안하셔야 할 거예요. 근데 스피커는 꽤 좋은 편이더라고요.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시 봅시다.